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남과 북의 문화의 차이를 경험한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러 나온 비담금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정착기에 정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사연 중에 하나를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 자유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북한에서는 정말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반 주민들 속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관들을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와 입장입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경찰관들한테 단속이 걸렸거나 이러면 오히려 단속 걸린 사람이 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있죠. 이거는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 남편이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사회안전부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경제감찰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북한 경찰관들에 대한 일을 물론 남편이 직업적인 경찰이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북한 사회에서는 정말 평범한 일상에서 경찰들한테 어디다 대고 삿대질입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사회거든요. 북한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권력 지배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신 성분과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진짜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 제일 살 수 있는 게 권력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사회를 놓고 보면 경찰관들이 죄를 지은 죄인을 데리고 왔다. 죄가 북한 사회에서 죄가 뭘까요? 절도나 강도, 강간, 다양한 이런 일반적인 경제 범죄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정치적으로 발언을 잘못했거나 이러면 보위부에서 단속을 해갖고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북한의 일반 범죄자들이 기본적으로 도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온 것도 죄입니다. 물론 따져놓고 보면 죄는 죄죠. 왜? 승인도 없이 국경을 넘어갔다 왔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해도 정말 너무나도 살기가 힘드니까 국경을 넘어가서 중국에 가서 쌀 한 톨이라도 얻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넘어갔다 넘어오는 사람들도 죄인 취급을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따져놓고 보면 죄목 중에 죄도 맞기는 맞습니다. 왜? 불법으로 넘어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북한 사회 안전성에서 거리를 떠돌아다니거나 거주지가 없이 여기저기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 조사사업과 처리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사회 안전성에서 주민들에 대한 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에 개성지역으로 들어간 월북자 사건 문제 때문에 더더욱 주민들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통제 강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조사 사업이 시범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딱 걸려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경찰들과 보위부, 이 법기관에 단속이 되어 들어가지고 엄청난 처벌을 받고, 또 거기에 한해서 무조건 단속만 되면 노동 단련대에 보내라는 이런 엄격한 지시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련대에 또 들어가면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탈북을 하겠죠. 이렇게 이번에 북한의 사회 안전성에서 진행하는 조사 사업은 북한 주민들이 안을 해한 그 정신 상태와 또 탈북을 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데도 있지만, 또 월북자 문제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탈북을 하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난민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이런 난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중국이죠. 정말 북한에서는 난민 기구가 유엔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조차도 알 수 없는, 정말 세계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돌아가는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 꽉 막힌 사회에서 오물 안에 개구리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르고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을 걸쳐 라오스, 태국을 걸쳐 정말 삼국을 에돌아서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난민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또는 압록강을 넘어서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어서 넘어왔으면 난민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불법 체류자로 공안에 넘겨버리죠. 일단은 발각이 되면 중국에서는 붙잡혀서 다시 북송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붙잡히기만 하면 어떻게 넘어와서 경찰이 단속을 당하고 정말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 취급하거든요. 북한에서 죄인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북한에서 경찰들한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대꾸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이 아닌 거죠. 그렇게 경찰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벌벌벌벌 떨 정도로 그리고 뇌물만 찔러주면 아무리 큰 제목이라고 해도 정말 국가에서 내린 수배령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수배령이 떨어진 시범 범죄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정말 개인적으로 뇌물만 찔러주면 북한에서는 경찰들이 다 죄인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란 것이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여 가지고 뇌물과 뭐 이런 불법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북한보다 한국이 법이 더 엄격하더라고요. 물론 살인범죄만 빼고요. 북한에서는 살인자는 무조건 처형하는 것이 북한 법입니다. 그래서 단금이가 한국 정착기에 북한과 남한의 경찰들의 그 지휘적 범위를 제가 이제 가만히 관찰을 해 보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경찰들한테 뭐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해도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되며 이것을 조목조목 따지고 막 내 마음이 좀 안 든다 하게 되면 야 막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막 먹던 커피도 막 쏟아내고 그리고 경찰들을 막 구타도 하고 물론 그 공무집행 범죄로 이제 구속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법 없이 뭐 무서움 없이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뭐 누구를 때렸다, 구타했다, 피를 흘리게끔 막 그저 엄청나게 상처를 입히면서 때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범죄로 인해서 경찰이 들어갔다가도 당 일꾼의 가족이거나 뭐 부유층의 가족이거나 이러면 돈만 찔러주고 또는 권력으로 해서 뒷문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간부집이나 권력층이나 또는 부유층이나 이런 집안 애들이나 뭐 이런 집안 가족들은 뭐 잘못을 했다라고 해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또 느낀 것이 야 정말 장관을 했던 뭐 대통령을 했던 그 어떤 높은 직에 있던 최고급의 그 직위가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급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임기 기간만 지나면 제목을 따져가지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북한에서는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법적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는 점을 한국에 와서 느끼게 됐던 거죠.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법적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것을 단금이가 한국 정착기에 깜짝 놀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을 보게 되면 정말 존경의 마음이 가더라고요. 광화문 광장이나 여러 가지 집회 장소들에 가게 되면 대한민국 전국 어느 곳곳을 가도 항상 경찰들이 주민들을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시민 경찰이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경찰관님들에게 정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고와 노력 정말 낮과 밤이 없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경찰관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경찰관님들을 응원하고 있는 비단금 TV였습니다. 항상 비단금 TV를 응원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비단금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